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 영어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2026년도 시험 대비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 영어가 어떤 출제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으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전체적으로 9급 공무원 영어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공시영어 집중 탐구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이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작년도 시험이거나 아니면 올해 국가직도 괜찮고요. 시험을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 저 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되고 그 사이에 영어 안에서 정말 다 까먹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이게 누가 시험의 출제 스타일이 이래요, 난이도가 어때요, 얘기를 해주는 걸 듣는 것과 본인이 시험 문제를 직접 보고 내가 정말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구나 라던가 아니면 내가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문법은 좀 기억하는 게 있네 라던가 자기의 수준,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경향이라던가 앞으로의 학습 방향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시험을 한번 보고 느껴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아는 게 없는데 두려워 마시고요. 우선 어떤 시험인지,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 어떤 유형이고 어떤 시험인지 내가 또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시험을 봐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걸 한번 보시고 들으시면 더 잘 들릴 거고요. 너무 두렵다 하시면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집중 탐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 강좌 안에서 출제 경향 어떤지, 그 다음에 시험에 영어는 영어 안에 여러분 그냥 영어 끝이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왜 문법 파트가 있고 어휘가 있고 독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 파트별로 시험 유형이 어떤지 한번 구경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대비하는구나, 그걸 한번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유형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으니까 그러면 각 어휘, 어법, 문법, 독해 이 분야별로 영역별로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 대비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전체 아웃라인을 이 강좌를 통해서 잡고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요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출제 경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PPT 내용을 꾸민 게 아니고요. 작년 24년도에 인역체에서 실제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5년도부터 국어영어 시험을 이렇게 개편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떼온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뒤에도 나오지만 실용적 사고력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옛날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24년도 이전, 25년도 이전 공무원 영어 시험을 보면 단순 암기 문제가 되게 많이 났어요. 어휘도 딱 직관적으로 밑줄 친 단어 동의어 찾으세요 이렇게. 그 동의어 알면 찍어서 바로 1, 2초 만에 맞추고 동의어 모르면 뭐 틀리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고력을 영하고 실용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왜 실제 업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공무원 합격이 돼서 현장에서 일할 때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을 영어로 만든 지문들이 나오고요. 실용문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조금 지양을 하고 자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는 이따 유형 보시면 알겠지만 동의어 찾으세요 이게 딱 외우면 맞추고 못 외웠으면 틀리고 이게 아니라 선지의 단어를 알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위에 본문 빈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슬로건으로 출제 기조가 바뀌었는데 슬로건으로 거는 게 뭐냐면 실용적인 어떤 지문이나 그런 걸 채택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암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암기가 아니라 사고력을 요한다. 대신 예전에는 단순 암기를 지향하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암기 분량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휘, 수거. 실제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서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외우는 건 확 줄여주는 대신에 범위가 줄었지만 대신 생각을 하고 사고력을 키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죄송해요. 24년도가 아니라 23년 말이었네요. 자, 23년 11월에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보도자료를 낸 내용입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거죠. 실용적 사고력을 여기 풀어서 썼습니다. 지식 암기 위주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겠다. 외울량 줄여줄게. 대신 현장 직무 중심이라서 너무 막 철학적이거나 사색적이거나 이런 지문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화. 왜 업무 관계에서 우리 메신저로 대화 주고받잖아요. 일할 때 뭘 냈냐, 보고서 냈냐, 뭐 언제까지냐, 트레이닝이 있다는데 몇 시까지 가야 하냐, 이제 이런 것들로 실용문, 회화문으로 중심으로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읽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포인트만 얘기를 이제 드리면 25년도부터 확 바뀐 건 국어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어 영어가 같이 나왔는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직무 능력 중심. 소재나 내용 자체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이 업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고, 그다음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시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 대표적으로 쉽게 말하면 토익 말하는 겁니다. 문제 스타일이 토익 스타일로 조금 전환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문제 보시면 아십니다. 자, 그래서 영어 과목에서는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한다 말씀드렸죠. 실제 여러분이 업무할 때 메신저로 주고받을 만한 내용이 영어 문장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울 범위도 줄어들고 내용도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건 영어 때문에 떨어지죠. 자, 왜 그럴까? 그거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24년도에 국가직에서 방금 인혁처 보도 자료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할 거다라고 해서 샘플로 예시 문항을 2번 정도 1차, 2차 나눠서 선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문제를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몇 개 뜯어왔습니다. 자, 어휘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영어 시험은 여러분 어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법이랑 같은 말인데 이제 어법 문제, 그 다음에 독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 회화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문제짜리 영어 안에 영역이 4개니까 사실 외울 것도 줄여주고 뭐 문제 지문 소재 자체도 일상 우리가 생활에서 업무 볼 때 쓰는 그런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일상 업무 볼 때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회의 몇 시에 하냐, 트레이닝 몇 시에 하냐, 너 참가할 거냐, 등록할 거냐, 그게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실제 풀어보면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쉬워진 거 맞아요. 근데도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떨어지는 이유의 1번은 쉬워진 그 영어 때문입니다. 도대체 범위도 줄고 쉬워졌는데 도대체 왜 영어는 왜 떨어지는 걸까? 이 안에 여러분 영역이 4개예요. 그리고 여러분 커트를 보시면 합격자 커트가 보통 국가직 기준으로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하지만 고득점 맞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아무리 쉬운 시험도 100점 맞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데 외울 범위도 적어? 그런데 커트가 한 70점대야. 이러면 영어 때문에 떨어질 일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그런데 90 이상을 맞아줘야 하니까 커트가 여기서 형성이 되니까 쉽지만 되게 고득점을 쳐야 하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안에 단어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단어도 하고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완성이 돼서 90점을 맞추기까지는 난이도나 외울 분량이 적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어휘 시험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여기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하고 동의어 찾으세요. 직관적으로 외웠으면 바로 1, 2초 만에 답을 찾는데 이제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다 안다고 해도 여기 위에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아까 동의어 찾기는 동의어를 알고 있으면 보자마자 1, 2초 만에 답이 나오는데 얘는 위에 있는 문장을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일단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단어를 알지만 여러분 해석 능력을 요해요.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단어는 알아. 근데 위에 있는 단어를 몇 개 모르거나 내지는 단어는 아는데 해석을 약간 다르게 잘못 해석을 했어. 그러면 선지에 있는 단어를 다 아는데도 해석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오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는 예전이랑 다른 게 일단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 그 다음에 단어를 알아도 틀릴 수 있다. 해석 연습도 따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석 연습하는 걸 영어 안에서 구문독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손으로 문장, 여기까지가 주어, 얘는 목적어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해석 쓰는 거 있죠. 그 손독해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걸 구문독해라 하고 단어만 갖고는 안 돼. 해석 연습 좀 해서 와.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자, 문제를 풀이하는 건 따로 해설 강의가 있기도 하고 여기선 지금 풀이를 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유형이 어떻고 어떻게 대비하자니까 패스할게요 여러분. 이런 유형이구나. 어떻게 대비해야겠구나. 그거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법 예시문항 보겠습니다. 문법은 여러분 출제 스타일이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토익 준비해 보신 분은 이 문법 문제인데 이게 토익 스타일이죠. 객관식 사지선다형. 자, 똑같이 객관식 사지선다형인데 두 번째 유형은요. 요건 더 익숙하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봤던 이런 문법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2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문법은 사실 출제 기조가 전환이 되면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본 내용 잘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조금 하시면 문법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게. 옛날에는 문법도 되게 여러분 지엽적인 거, 뭐 이상한 거 막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없이 되게 깔끔하게 기본 개념 잘 알고 문제풀이 좀 하시면 애지간하면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예전과 달라지는 게 없고요.
그냥 여러분 하시던 대로 수업 잘 들으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면 요 빈칸도 그다음에 요 밑줄형도 다 수월하게 애지간하면 3개 중에 2개 이상은 다 맞출 수 있게 출제를 합니다. 자, 그다음 아까 계속 실용적인 뭐 실용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뭐 직무 중심의 영어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런 스타일인데 대화문입니다. 회화라고 하죠. 그럼 그게 빈칸을 뚫어요. 예, 빈칸을 뚫고 얘가 뭐라고 했을까? 그걸 묻는 겁니다. 자, 팁을 드리면 항상 빈칸 문제는 빈칸 다음이 가장 큰 힌트입니다. 모임이 월요일 날 있을 예정이래요. 7월 15일. 자, 이게 나오려면 얘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걸 여기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이겠죠. Could you tell me the exact date of your meeting? 자, 너 미팅의 정확한 날짜를 말해줄래? 그러니까 밑에 7월 15일인가요? 7월 15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화체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그 다음 내용도 보시면 회의 언제 해? 뭐 회의가 취소됐어. 트레이닝 언제야? 등록했니? 이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 단어 알고 해석만 하시면 수월하게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실용문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실용문의 하나인데 이것도 여러분 토익의 장문 독해 스타일이죠. 지문이 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긴 지문에 문제가 2개 나오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건 일치불일치. 이것도 단어 알고 해석하면, 왜냐면 이 일치불일치 내용은 지문을 실용문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뭐 사색적인 내용, 추상적인 내용 이런 거 주지 않아요. 이제 딱 직관적으로 읽고 해석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정보 찾아서 맞는지 틀린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밑줄 친 fair의 의미가 뭐냐? 자, 우리 fair play 하자 그러죠. 한국말로 하면 공정한 경기. 이게 공정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어 찾기예요. 자, 동의어가 여러분 4번. 자, 이게 좀 어렵고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건 나중에 어휘 수업할 때 당연히 할 거고 얘가 공정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문 독해도 나오는데 이것도 토익 스타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인혁처 보도자료에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토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간 토익 스타일의 문제를 가져와서 출제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영역인가요? 독해 파트입니다. 독해가 여러분 가장 익숙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던 주제 제목 요지 찾기 문제. 자, 그 다음에 빈칸 문제. 그 다음 ABC, 글의 순서, 주어진 문장, 삽입 문제, 흐름과 무관한 문제. 수능에서 여러분이 봤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로 8개에서 9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독해 비중이 사실은 요 안에 가장 높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20문제 중에 퍼센트 문항수로 할게요. 어휘 문제가 3개, 어법이 3개고요. 그 다음에 회화도 3개인 것 같은데 어휘는 3개에서 4개. 자, 그러면 남는 게 죄송해요. 어휘가 4개, 어법이 3개로 고정. 그 다음 회화도 3개가 고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독해가 나머지 어휘가 여러분 미안해요. 어휘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번 좀 다른데 예전에는 딱 독해가 절반 10개 나왔는데 요즘은 9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 수준은요, 독해가 수능이랑 지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수준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수준이 다 고루고루 나오는데 좀 쉽게 나오면 고2, 평균 따졌을 때 고2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고2 수준의 문제들 9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고3 수준?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하지만 굳이 여러분이 레벨이 어때요? 라고 하면 와닿기 쉽게 비교를 하자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어려우면 고3 수준이에요? 라고 하지만 고2, 고3보다는 지문도 훨씬 짧고요. 그러면 고3이라고 했지만 요즘 고3 수능 풀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풀어도 애들이 이걸 내용을 이해할까 싶을 정도로 되게 어려워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되게 어려운 내용 이런 거 아니고 그거보다는 쉬운데 굳이 평균적으로 나주면 한 고2 정도의 수준이 되겠다. 그 중에 몇 문제, 2-3개 어려운 문제가 고2 이상의 수준이다. 고3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실제 예시 1차의 주제 문제였고요. 이렇게 선지가 영어로 나올 때도 있고 보통 요즘은 한글 선지는 잘 안 줍니다. 네, 문제가 쉽기 때문에 선지마저 한글로 주면 너무 쉬워갖고 그 한글 선지는 자주 주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 우리 수능에서 많이 봤죠. 글의 순서 연결 문제. 자, 흐름상 어색한 문제 1, 2, 3, 4 중에 고르기. 자, 그 다음 주어진 문장 삽입. 이 외에 여러분 일치불일치 문제가 또 토익 스타일로 지문 길게 실용문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건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지문이 길기만 하지 그렇게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으니까 그 유형은 앞에서 본 걸로 치고 자, 요런 식으로 20문제의
어휘, 어법, 독해, 회화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20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스타일을 한번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험이 이렇게 나와? 4가지 영역이나 되고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자, 영어에서 중요한 건요. 이걸 처음부터 한꺼번에 여러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단어를 당연히 해야지. 외국어인데 단어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문법 시험도 영어 단어로 나오는 거고 독해도 영어 단어니까 일단 단어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아까 실용문 회화도 똑같죠. 단어 알고 해석을 해야 얘가 뭐라고 답할지 뭐라고 물어볼지 빈칸을 채울 수 있으니까 일단 당연히 외국어니까 단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구장창 하루 종일 단어만 할 수는 없잖아. 너무 지겹고. 그래서 단어를 외우면서 일단 문법을 전체 한번 휘리릭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걸 2개를 동시에 하시고요. 이게 끝나면 여러분 바로 독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자, 이거 하면서 여러분 어휘 문법은 하던 거를 여기서 이제 한번 했어.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걸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아까 손독해라고 말씀드렸죠. 단어 안다고 해석이 잘 된다. 그거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 다음 문법하고 단어를 한번 외우고 문법 수업 한번 들었으니까 해석이 줄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 해석이 되면 또 답을 맞추나요? 여러분 해석된다고 글의 순서 ABC를 문제 나오면 매번 맞춰요? 해석만 되면? 그건 아니죠. 그건 또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독해를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이렇게 유형별로 풀어 제끼는 게 아니라 단어하고 문법을 했으니 우리말과 영어는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 연습을 해야 또 해석도 잘 돼. 그 다음 해석 연습, 이 구문 독해, 손독해라는 걸 해야 읽는 속도가 올라갑니다.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읽는 속도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고요. 손독해 연습을 어느 정도 1달, 2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좀 하루에 2~3시간씩 최소 1달 정도는 하셔야 읽는 속도가 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주제를 물어보던 빈칸을 물어보던. 자, 그래서 그 손독해, 요걸 구문독해라는데 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주제, 제목, 요지 고르세요. 빈칸에 뭐 들어갈까? 글의 순서. 이런 걸 이제 유형별 독해라고 하죠. 유형 독해. 이런 순서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알려드렸고 과연 그러면 단어는 뭘 공부해야 되고 문법은 뭔 책을 봐야 되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일단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동의어 찾기 하는 그런 시험은 학교 다닐 때 못 봤던 어휘. 굳이 따지면 외국 애들의, 미국 애들의 대학 수준 어휘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미국 애들한테도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닌 것들이 되게 어려운 게 출제됐는데 그런 거 싹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내가 공시 합격하려면 어떤 수준의 단어를 봐야 되느냐? 그냥 딱 수능 단어 보시면 됩니다. 수능 단어자. 자, 저는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그 2000개 수능 기본 어휘로 되어 있는 단어장을 수업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워드마스터 출판사나 뭐 저자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일명치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그 책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고등학교 때 그 책을 학교에서 부교재로 채택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대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사이즈가 좀 작아서 핸디하고 그 이유 때문에 걔를 고른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는 분은 그 단어장 구매하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집에 수능 단어장 굴러다니는 게 몇 권 있어요. 하시면 최근 5년 이내에 출판이 된 단어장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수능 단어장이라면 꼭 워드마스터가 아니어도 되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제 수능 단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능 단어도 기본 1,500~600 단어는 해야 돼 합격하려면. 근데 제가 기본 이론에서 쓰는 워드마스터는 2000단어랬죠. 2000단어를 아무리 많이 회독해도 완벽하게 2000개 다 외우진 못해요. 2000개를 열심히 회독을 해서 1500개에서 1600개, 좀 많으면 1700개 정도만 여러분이 잘 외우시면 합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공무원 기출어휘, 뭐 편입어휘 이런 것들은 다 대학 수준에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 단어는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닌가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안 나와. 딱 수능 단어장 뭐가 됐든 구매하셔서 내가 이거 합격할 때까지 이것만 회독을 해서 이걸로 합격한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은 누구 수업이 됐든 일단 기본 이론에 대한 문법 수업을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들으면 전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모든 단원 다 옛날에 잘했어도 다 까먹고 다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 다 모든 교수님들이 한 번씩 싹 정리해드립니다. 저도 기본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 이 기본기라고 해서 기본 단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 그건 또 별표치고 형광펜 빡세게 쳐드리죠. 그 다음 문제 풀 때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릴 거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문법 전 단원의 개념 정리하는 기본 수업을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구구단을 다 못 외웠어요. 곱셈 문제를 1000개 푼다고 구구단이 거꾸로 외워지나요? 아니요. 구구단을 외우고 문제를 푸셔야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론 건너뛰지 마시고요. 이론은 꼭 한번 듣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 커리큘럼 소개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학교 졸업한 이후로 영어를 안 한 지 오래되셨다. 이러면 여러분 당연히 기본 이론을 당연히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공인 영어 성적, GTL프라던가 특히 토익이 800점 이상 900점 고득점자는 내가 초보도 아니고 토익이 900인데 굳이 기본을 들어야 되나 이 생각할 텐데요. 기본 들으세요. 왜냐? 여러분 기초영어는 어디서 배우나 똑같아요. 수능 기초영어나 공무원 기초영어나 편입 기초영어나 기초영어는 어디서 배워도 똑같아. 하지만 기초가 딱 넘어서는 순간 같은 영어가 아니고요. 수능 영어는 수능 영어, 공무원 영어는 공무원 영어, 편입 영어는 편입 영어, 토익은 토익 영어예요. 걔는 비즈니스 잉글리시고 출제 경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TL프에서는 동명사 이게 답인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건 답으로 틀린 걸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익이 고득점자, 토플이 고득점자라고 해서 뭐 내가 영어 노베이스도 아니고 굳이 내가 기본을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지루하고 아는 내용이 있더라도 참고요. 왜냐면 공무원 영어에서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뭐 토익이나 토플에선 얘가 잘 나왔는데 공무원 영어에서 그거 묻지도 않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 안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는 본인의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기본으로는 꼭 한번 듣는 걸 추천을 합니다. 기본 한번 들으시고 이제 토익 고득점자 한번 들으면 뭐가 중요한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문제풀이 하시면 되고요. 이제 초시생의 경우는 난 고득점자 아니고 영어 까먹었다 하시면 기본 듣고 심화 듣고 이제 몇 단계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법은 일단 이론을 한번 들으시고 문제풀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입니다. 실용문은 뭐 따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세요 할 게 없어요. 자, 수능 단어 열심히 하시고 문법 열심히 하시고 이제 해석이 된다 싶으면 얘는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중요한 메인은 아니고요. 자, 독해가 20문제 중에 비중이 그래도 9개 절반 가까이 한 45% 되죠. 그죠?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얘를 못하는 이유는 일단 단어가 안 돼서 못하죠. 그 다음 단어를 외웠다 한들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수식어고 누가 목적어인지 그걸 알아야 해석을 할 거 아니야. 해석을 해야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 이걸 찾을 건데 뭐 단어만 외워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면 또 안 되죠. 그럼 또 하나 해석을 하기는 해. 해석이 얼추 맞아.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제한이 있는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그냥 잘 풀면 안 돼. 제한 시간 안에 빨리 풀고 잘 풀어야 돼. 빨리 푸는데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90점 이상. 그래야 합격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해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어휘 문법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 사이에 손독해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강좌가 길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연습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유형별로 빈칸은 어디가 중요하니까 어디 해석을 잘해야 된다. 선택지에서 오답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오답 피하기. 이런 스킬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독해 특강에서 따로 유형 독해 특강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짧은 강좌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 이런 유형은 여기를 중요하게 보고 어떻게 한다를 좀 배운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독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데 독해를 손대기까지 앞에 과정이 긴 거지. 뭐 단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어 문법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손독해도 하고 유형 독해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영어를 어휘도 하고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위에 순서가 있다는 거.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하실 필요 없고요. 딱 정해진 수준대로 밟아간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공무원 영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총평을 해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출제 경향도 받고 유형도 받고 어떻게 학습할지도 뵀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커리큘럼을 쭉 공부하시면 8개월 정도 될 거예요. 8에서 10개월? 그 정도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채워서 시험을 이제 보시면 이 말이 나올 텐데 공무원 영어 시험 난이도가 다른 영어에 비해 되게 어렵냐? 아니요. 평이에요. 아까 범위를 줄여줬다고 했잖아. 쓸데없이 외우는 거. 그죠? 평이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장기 레이스예요. 여러분 국가직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지방직도 1년에 한 번이에요. 물론 여러분 국가직, 지방직 보통 2번 다 보시는 분이 많지만 어쨌거나 국가직도 1년에 한 번, 지방직도 1년에 한 번이니까 공무원 시험 자체는 1년에 한 번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난이도도 쉽고 외울 범위도 줄어들었어. 근데 장기 레이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초반에 여러분이 몰빵한 다음에 시험이 당장 공부 빡세게 한 한두 달 후에 시험이 있으면 좋은데 저 멀리 8개월, 10개월 후에 1년 뒤에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만 빡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걸
꾸준하게 까먹지 않게 쭉 커리를 늘려가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학습을 늘려가서 시험 당일까지 쭉 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2, 3개월 빡세게 하고 다음 시험 8개월 남았는데 놀아. 그럼 다 까먹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 시험 전 한 3, 4개월 전에 영어를 공부하면 어떠나요? 여러분 안 돼. 왜냐면 여러분 공부를 내가 빡세게 하잖아요. 바로 다음 달에 성적이 훅 올라서 나오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학 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여러분이 하면 내 딴에는 열심히 한두 달 했어. 근데 시험 보면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막 넣잖아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럼 얘가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시간이 개인에 따라 뭐 하루 이틀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영어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하잖아. 5과목이나 되고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머릿속에 내 딴에는 열심히 빡세게 공부했지만 머릿속에 자리 잡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성적으로 발현될 때까지의 시간이 내가 볼 때 6개월은 걸려요. 그럼 선생님 6개월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과목이 5과목이잖아. 영어 하나만 토익이면 2-3달 전에 하면 되지. 빡세게 날방 까고 해갖고 막 한 번에 한두 달 사이에 점수 막 몇백 점씩, 몇백 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점씩 올리는 게 가능한 시험이 토익이에요. 한 과목만 하잖아.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커리를 쭉 공부한 내용을 안 까먹게 쭉 1년을 끌어가야 하고 그것도 5과목에 많은 분량을 처리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몰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초반에 열심히 하는 그 시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장기 레이스로 끌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맹점이고 되게 함정이에요. 외울 범위도 줄어? 쉬워? 근데 장기 레이스야. 이걸 내년도까지 끌어가야 돼. 그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열정적으로 확 하는 게 힘들어? 꾸준히 길게 1년씩 하는 게 힘들어? 당연히 후자가 힘들죠. 그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어요. 영어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5과목을 그 많은 분량 5과목을 다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꾸준히 걔를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얘 감 떨어져서 성적 떨어져요. 그래서 급하게 또 얘를 해. 그럼 잘 나오던 얘가 어떻게 해요? 얘 집중하는 동안에 또 떨어져요. 5과목을 고르게 저글링 한다라고 하죠. 공 여러 개를 안 떨어지게. 그죠? 이걸 1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범위가 줄고 난이도가 쉽다라고 하지만 5과목을 이걸 저글링을 하면서 장기 레이스로 간다? 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해봐야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 열정적으로 빡세게 범위도 작은데 뭐 한 방에 끝내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뜻대로.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5과목 고르게 1년 내내 이때 뭐하고 이때 뭐하고 이때쯤 까먹었으니까 또 뭘 어떻게 해서 복구시키고 잘 세워서 선생이 주는 과목별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도 또 개인적으로 짜는 스케줄도 있잖아요. 그것도 초반에 몰빵하고 때려치우는 스케줄이 안 된다니까 그걸 5과목 고르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여러분이 짜야 하는 거죠. 한 방에 완벽하게 계획표가 짜지진 않지. 중간에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년을 가야 하는 게 여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난이도도 쉬워졌고 범위도 줄어들었지만 여기 2번, 3번이 어렵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무원 9급 영어가 어떤 출제 경향을 가지고 어떤 유형이고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한번 집중 탐구라는 이름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이어서 저는 내년도 시험에 대한 커리큘럼 소개 영상을 또 이어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한번 잡으셨다면 커리큘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집중 탐구라는 이름이라서 여러분 소개가 좀 길었지만 여러 가지를 봤어야 했으니까 커리큘럼은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 커리큘럼 러닝타임 보고 막 10분 넘어가면 안 보고 그러지 않나? 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지금부터 1년간 커리큘럼 어떻게 흘러가고 그럼 내가 여기서 영상에서 들었던 거 이때 그때 들었던 이거를 이 수업에 배우는구나. 이건 이때 배우는구나. 그걸 한번 접목하면서 들으시면 1년간 어떻게 커리가 굴러갈지 여러분 더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 영어 집중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커리큘럼 소개 영상에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